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그 설계 공모를 같이 참여했던 팀이고요. 저는 JTP 아키텍처의 박준택입니다. 저는 조경하는 안상수입니다. 네, 저는 EK 건축사 사무소의 유경동입니다. 저는 잉어 스튜디오의 장기원입니다. 네. 저희가 비록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저희 안에 대한 또 확신도 있어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굉장히 좀 낙담을 한 상태에서 한번 이 설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거 잠깐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커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다. 말씀드리면 제 친구 중에 요식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고 또 이 설계 공모에 그 예제 프로젝트로 나온 이 청춘 창고, 순천에 있는 청춘 창고하고 그 도곡동에 있는 SSG 마켓, 뭐 부산에 있는 더 베이 이런 프로젝트를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공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즘 그 시대에 맞는 그 먹거리 공간 이게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감을 좀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공간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이제 백커버 하우스라고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로딩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효율적으로 접합되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가장 주요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심사 공모에서도 이제 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사이트의 특징이 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최대한 건물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면은 이제 그 로딩 베이인데요. 아니 그 드라이브 스루인데요. 이게 좀 독특하게 드라이브 스루 공간을 만들라고 그 설계 요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뭐 집처럼 이렇게 주문을 넣고 픽업을 하려면 그 메뉴도 좀 한정적이어야 되고 그 조리하는 공간을 쭉 돌아서 가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뭐 그 점포도 뭐 20개가 넘고 다양한 뭐 기념품도 있는 것 같고 로컬 푸드 그냥 이제 산지에서 받아서 이제 그 마켓처럼 이제 모아둬 있는 이제 로컬 푸드도 이제 직매장, 로컬 푸드 직매장도 있고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 스루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제가 문의를 했을 때 그냥 픽업 포인트다. 모든 주문은 이제 인터넷 그 핸드폰 앱으로만 되고 이거를 그냥 픽업만 하는 장소지 그 주문을 하고 뭐 조리되는 걸 기다려가지고 받아오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를 잡는데 그 위치가 모든 매장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강변으로 붙으면서 모든 공간이 하나의 대공간 안에 모여 있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이제 서비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식으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 이 설계 지침이 요구하는 그 것들을 굉장히 잘 맞추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잘 맞추면서도 사이트의 특징인 강변하고 이 사이트 내부랑도 이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하고 이 가운데서 이제 강이랑 요 안에 공원이랑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하고 이 공원 내부도 굉장히 잘 풀었다고 이 바쁘고 좀 이렇게 소음이 있고 막 이게 6차선 도로죠. 6차선 도로 있고 이게 춘천역이 이쪽에 있는데 막 좀 뭐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이런 거를 이 토성으로 좀 잘 막아줘. 이 흙은 다 사이트 내부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쌓는 형식으로 봤고요. 이렇게 스크린을 쳐주면서 전혀 새로운 공간을 안에 만들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요거는 이제 물을 받았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게 쉽게 보자면 이제 논이 이제 겨울에는 마르고 이제 뭐 논농사 칠 때는 물이 조금 살짝 차 있고, 그래서 이 바닥은 이제 강자갈을 깔아 놓으면은 평소에는 그 명상공원 이렇게 굉장히 잔잔한 그 연못처럼 돼 있다가 뭐 그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뭐 5일장이라든지 이런 게 페스티벌 같은 걸 하면은 물이 빠지면서 여기에 다양한 뭐 관중석이 될 수도 있고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매대가 생겨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시간대나 어떤 시즌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하면서 독특하고 뭐 다른 곳에는 전혀 없는 이런 공간이 되게 될 수 있겠다 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을 만들고 되게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야, 이건 당선이다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상상도 못하는 이제 결과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결과를 받게 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당선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 왜 우리가 당선안은 뭐가 좋았을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밑에 빠른 1번이었으니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건가요? 네. 이게 마스터 이게 배치도를 봐야 되더라고요. 배치도. 요거보다는 배치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아무나 하면 안 돼. 우리는 선입견이 없어. 네, 여기 배치도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당선안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이트를 진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기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사이트 내부로 부드럽게 끌어들였습니다. 저희 안도 이해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네. 저희 안은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안도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부드럽게 사이트 안으로 끌어들이는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주차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 주차를 이쪽에 두면서 이 드라이브 스루 공간을 이렇게 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은 뭐 이쪽에다가 뭐 물건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갖다 주더라도 굉장히 힘든 거죠. 쉽게 갖다 줄 수가 없는 거고. 또 얘기하자면 이게 또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데, 다른 안을 크리틱할 때, 다른 안들을 떨어뜨릴 때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다양한 공간들이 사이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다 손수레를 끌고, 예를 들자면 뭐 손수레 얘기는 안 나왔지만 끌고 가야 되는 거냐,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희한하게 그런 비평이 이 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입장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으면 이게 서비스가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서포트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으면 이 안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안에서는 유독 반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효율적으로 봤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빠졌다 들어가서 뭐 여기가 주차 공간인가요? 라이딩 스타트 여기죠. 예, 자전거 공간이 여기 있고 이제 주차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간은 다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를 이제 조용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조용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쪽으로 축으로 강변으로 시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선안의 매력은 일단 이 자전거 도로,
것 같고, 저희 배치도와 비교해서 이게 좀 읽기가 쉽다? 이 동선을 2차원적으로 풀었어요. 예, 동선을 2차원적으로 레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는 지금 5m 차이가 있거든요. 제일 높은 곳이랑 낮은 곳이랑. 이거를 2차원적으로 풀면서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오가나이즈가 조직이 될 것인가, 들어왔다 나갔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근데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이게 시퀀스가 어떻게 열리고 잡히고 끌어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메스가 앉아있는 모습이 잘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인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요게 뭐가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스테이지 그런 조작해 있는 것 같아요. 야외 공연장 뭐 그런 거지. 온도? 온도 스테이지라고 되는 것 같아요. 오로프 스테이지. 오로프 스테이지. 모르겠어요. 장점이 별로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서 봤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뭘까요 조직화되고 이렇게 그런 평면이나 배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이 좀 그러니까 예, 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분리만 되어 있고 좀 자유롭게 놓아져 있는데 어떤 뒷건물에서 앞으로 뭐 시각적으로 어떻게 오픈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잘 아닌 것 같고 어떤 축으로 해서 좀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오히려 잘 안 읽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를 조금 유심 뭐 좀 보면은 그렇게 좀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시 쪽으로는 하여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굳이 뭐 제 생각에 그 흥미로운 점이라면 저는 저희가 전체 사이트 면적 대비 건물의 면적이 엄청 적었었는데 그 낮은 그 건물 면적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로 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사이트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외부 공간과 그 건물 내부의 프로그램이 뭔가 이렇게 사이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향을 주는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냐? 지금 지금 배치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 세는 공간 아닌가요? 이게 확실히 지금 건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스퀘어라면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요 정도인데 지금 이게 긴밀하게 지금 이쪽으로 열려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작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작고 얘랑 이 외부 공간하고 내부 공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예, 제 장선안에 대한 악감정을 얻고 저희 나름대로 그냥 반성 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차에서 내려서 여기 거쳐가지고 온다면 자전거 도로는 절대 따라 안 가겠죠. 사람들이 여기 내려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왔는데 이 공간이 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쪽에 춘천역이 있으니까 이 춘천역에서 와가지고
이 받아주는 공간을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한 공간이죠 이거는. 이거 세는 공간. 얘가 필로티인가요? 이 필로티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감도 한번 조감도 한번 볼까요? 앞부분이 필로티네요. 아, 그래서 여기가 핵심적인 공간이네. 여기. 그 하부를 그러면은 건물이랑 이 광장이랑 유기적으로 이 핵심 그 광장이랑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하고 있는 안은 7번 안이죠. 7번 안. 이 세는 공간이 세는 공간.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코지하고 뭐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 둘러싸여 가지고 뭐 음식을 먹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아주 멋있는 랜드스케이프를 바라보면서 뭐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로딩이랑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당선안이라서 이 당선안이 뭐가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뭐 일직선으로 쭉 뚫은 것도 저는 이 조감도를 보자마자 뭐 되게 촌스럽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심사위원분들께서 처음에 세련된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게 좀 되게 제가 보는 눈이 제가 보는 눈 심사위원분들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특별히 전 코멘트가 없고 지금 보니까 이 인면 디자인도 거의 안 됐네요. 리뷰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네. 뭐 특별하게 뭐 환경과 맞춰가지고 인면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 먹거리 복합문화 공간에 맞춘 어떤 독특한 이 계구부 방식도 이제 조감도상에서는 안 보이네. 조감도에서 사실 익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일 강하게 저기 뭐 하여간 컨셉이 익혀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별로 진짜 뭐 익히는 것도 별로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이라고 하면 그거를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 축의 앞 끝과 시작 지점과 끝이 또 뭐 어떤 뭔가를 공간으로 받아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보면 축이 있으면 그래도 그 시작과 끝이 뭐가 있다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데도 그냥 이렇게 처리되고 여기도 뭐 특별히 뭐 처리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또 어디를 뭐 그 의아 뭐 뒤쪽으로 해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뭔가를 또 조망하는 거를 정확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잘 익히지는 않는 조감도인 것 같아요. 메인 조감. 저는 반대로 굉장히 잘 만든 조감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계획 부지를 편입하지 마라 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호수까지 가는 이제 수변 공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길게 이제 이런 일자의 그 보행 통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그 필로티로 이제 띄워가지고 지금 아래쪽으로 통하고 위로 들어올려서 이쪽에 방향을 주고 호수 쪽으로 바라보는 방식의 수변 공간을 이렇게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활처럼 안쪽으로 당겨 오면서 이 뚝에 있는 이 녹지 부분을 수변 공간을 쉽게 해서 그거를 앞으로 당겨 오고 그걸 위로 올려서 보게끔 배치한 건 이거 굉장히 잘한 계획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뛰어난 조감도 작업을 한 게 지금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집이 있거든요. 사유지가. 그러니까 사유지를 계획 면적에 이제 계획 부지로 포함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을 부셔줄 거다, 건물을 깨끗하게 치워줄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이쪽에 현장 조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낡은 이제 주택이 있는데 오래된 주택이 거기에 있을 때 이 간섭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이 바로 인접해 스타트 한다라는 거는 이걸 그냥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유지인데 사유지가 아닌 것처럼 돼 있고 이쪽도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주차장 부지로 하는 거는 양쪽에 횡단보도가 2차선 횡단보도가 있고 중간 지점에 주차장을 푸는 방식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거든요. 왜냐면 대기하기도 좋고. 근데 그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요 길로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좀 메스감 있는 이 사유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그게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그런 건물이 있는데 요것도 무시를 해버리고 계획 면지에 마치 그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트릭을 썼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사유지 이제 집이 교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겠죠. 이쪽 키친이 되니까 이번에 지금 뭐 안심 이거 뭐 먹거리 복합 문화 공간이니까 더 키친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교회 건물이 있고 이쪽에 이제 주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싹 지워버리면서 이 마치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감도 작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획이 좋았다기보다도 그리고 공모 지침에 보면 어떤 안을 뽑는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이제 어떤 계획을 해줄 수 있는 탄력적인 계획을 해줄 수 있는 건축가를 선정한다라는 지침에 충실한 선정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계가 실제로 실시로 갈 수 있을까? 그냥 박스만 그냥 면적만큼의 거의 평면적으로 배치만 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같은 형식으로 크기만 달리게 해서. 그리고 지금 그 뚝하고 지금 도로변하고 이제 그 레벨 차이가 상당한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이제 활처럼 안쪽으로 이제 당겨 오면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유지를 침범한 것 같아요. 그걸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사실은 없고 그러면 요 도로도 사유지를 빼놓으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조감도 기법이 좋은가에 대해서 일단 조감도가 품고 있는 공간이 좋지 않으면 조감도 기법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 포인트는 이해를 했는데 사유지가 이 제안의 일부인 것처럼 그 블렌딩을 잘 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조감도가 품고 있는 공간이 좋아 보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필로티가 돼서 이 강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축이 퀘스천 마크예요, 그냥. 이 강이 보일 것 같지도 않고, 요 필로티 위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가서 보는 저게 좋아 보일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디 갔어? 얘네들이 잘 안 보일 때, 얘네들이 잘 안 보이고 이 축이 있고 이 축으로 감싸져 있는 이 살들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좀 깨끗하게 보이면은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 이 마당에 이 지저분한 요소들이 있고 요 뚝방에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열려 있는 것들이 과연 매력적으로 보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밑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축이 이 사유지를 바라보고 있는 이거는 이 기법을 떠나서 그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의미를 건축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축에 뭐 축이 어디를 바라보고 뭐 받아주고 이런 걸 바라본다면 지금 무의미한 이 사유지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철거되든 안 되든 지금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축을 볼 때 그 캔버라 있잖아요. 호주 수도 그런 거 보면은 국회의사당이 앞에 있고 그 반대편에 받아주는 거는 그 국립묘지인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뭐 정치하는 곳이 있고 그 맞은편에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모시는 뭐 이렇게 해서 양 끝에서 강하게 받아주는 이런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사유지에서 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축을 강하게 썼다. 뭐 이거는 의미를 찾기 좀 힘든 것 같고 일단 요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도 이 앞에 이 계획되어 있는 이것들이 이 프레임을 잘 만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취향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뭔가가 멋있어 보이려면은 그만큼 받쳐주는 이 프레임이 살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기법 얘기가 나와서 그 제가 1번 발표를 보면서 뭔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개인가 19개인가 되는 이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다이어그램 같은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그 장면들이 아주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발표에서 표현에다가 집어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공간보다 저희는 어쨌든 건축을 공부했으니까 그 사이사이 공간들에서 뭔가 이게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그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마치 이렇게 함께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게 되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패치라 그랬나요? 패치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걸 되게 이게 쉽게 각인을 시켰다고 해야 돼. 그런 기법을 좀 잘 쓴 것 같다는 발표를 보면 생각을 했어. 근데 네, 그게 뭐 좀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뷰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장면들 저는 이 설계안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좀 쭉 관심을 갖고 이게 실현돼 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 진행이 안 된다면 만약에 이 공모의 의미가 있고 당선안을 뽑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제안은 이 축하고 이 분산되어서 놓여 있는 건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저한테는 가장 큰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6번안 같은 경우는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7번 안이나 거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예, 6번 안입니다. 이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설계 변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설계의 개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금 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뭐 7번 안도 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아 이거 설계 변경 조금 돼도 설계의 핵심이 살아 있으니까 7번. 예, 설계의 핵심적인 개념이 살아 있으니까 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당선 안으로서. 근데 지금 그 당선작 1번은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설계의 핵심이 준공 안까지 살아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이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이게 근데 2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2등을 했을까요? 그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저희 안이 1등이지만 만약 2등 안을 뽑으라면 2등 안을 뽑으라면 얘를 이 팀을 뽑았을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메싱도 크게 변형이 안 되면서 이 앞에 그 코트야드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낮추고 뭐 하여튼 한강을 그러니까 의암호를 잘 못 바라보는 이 상황. 저희는 이제 딱 밀어붙여가지고 그 저층에 그 실제 공간들을 다 위치시키고 이렇게 그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층으로 굉장히 이렇게 미니멀하게 올렸는데 저희 안은 이 안도 거의 비슷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뭐 비슷하게 풀어낸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우리는 이제 원형으로 딱 우리도 저렇게 코트야드가 있잖아요. 그 원형으로 코트야드를 풀었다면 이쪽은 뭔가 삼각형으로 풀면서 조금 더 메스를 이게 서쪽인가요? 서쪽이 아니라 동쪽, 북쪽으로 위치시킨 거죠. 조금 더 북쪽으로 위치시켰어요, 얘는. 지금 이제 이런 안들을 보면 그 지침은 무시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사유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사유지를 뺀 거는 확실하고 이쪽은 사유지를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쪽은 사유지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사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유지가 있다라는 거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도로가 유지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유지가 남아야 되겠다는 건 도로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또 전제가 성립이 되는데 근데 이런 계획들을 보면 그것도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빼더라도 요 자체 이쪽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춘천스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춘천시 공공으로 발주하는 좀 관리하기 조금 쉬운 그리고 이제 용도가 좀 나눠져 분리되면서도 서로 그렇게 멀지 않게끔 배치를 한 거 요거는 저는 썩 잘한 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이제 그 심사위원이 왜 이쪽이 그 호수 쪽이 닫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이 좀 잘못 생각하신 거고 이곳에 갔으면 조금만 이동을 하면 호수 뷰가 보이기 때문에 꼭 이 안에서는 보일 필요는 없고 심사위원들이 깊게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심사를 하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뭐 서큘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지역색이 어떻게 되냐, 주로 많이 나온 말들이 그런 거였으니까. 이게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고 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 주최 측이랑 통화를 했을 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 기간 스터디를 해왔고 간담회를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 어디야? 여기 안심농식품과가 오히려 프로젝트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심사위원들이랑 이 논의가 안 된 것 같아.
예, 제가 뭐 또 두 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 전화 걸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했거든요. 이 지침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근데 심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 오전에 그래도 저희 심사위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마 설명을 한번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한번 그 나름의 기준을 한번 정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1차에 떨어지긴 했는데 1차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그 얘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이랑 상관없이 벌써 1차 처음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전체 참여작이 가고 그걸 이제 보고 나서 모여서 오전에 얘기했을 때 벌써 이거는 결정이 된 상황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뭐 말 끝에 이제 나온 얘기가 뭐더라?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 3번 아닌가? 사유지 3번 아닌가? 사유지를 무시하고 했던 안이 있는데 스트립 이렇게 쫙 네, 짤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좀 뭐 약간 악유가 있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질문이 또 나왔고 심사위원장이 이제 그게 이제 오전에 좀 논쟁이 있어서 요거 말고 요거 다음 아닌가 뭐 해가 네 다음 아닌가 그럴 거예요. 요거 그 다음. 박현진 소장님 갖고 해가 이름 갖고 그게 이제 그분이 뭐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 네, 아마 처음에 그 오전에 어느 정도 이건가요?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네, 5번이 뭐 하여간 그래서 논의가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막 좀 이해를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했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자라는 게 공통된 좀 뭐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의 심사의 잣대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충분히 지금 이 안심농식품과에서 만든 이 지침서를 흡수한 그런 거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다음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다음에 하면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그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우리가 당선이 될까? 이게 진짜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운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뭐가 부족했을까 우리 안이 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글쎄요. 좀만 더. 저는 이제 그냥 좀 이 계획안 떠나서 심사가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하여간 아까 이제 안 소장님도 설계안을 뽑은 게 아니고 사람을 이제 뽑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게 이제 좀 더 저는 이제 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심사위원들이 다 베테랑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되게 복잡한 사이트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진짜 변수가 있잖아요. 그 공사비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뭐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관점을 계속 그 현상 이걸 평가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좀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좀 무리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중에 뭔가 어떤 좀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도 어떤 하나 그 컨셉을 좀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 약간 그렇게도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중에 5개 안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저도 네. 심사 이제 다른 팀들이 심사할 때 이제 느낀 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참여한 팀들에게 균일한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차별 없이 균일한 기회를 주고, 이렇게 썩 질문할 거리도 없는데 질문을 해주고 하는 그런 균등한 배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은 이제 그렇게 잘 맞추려고 얘를 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뛰어난 안을 선택한다라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조경가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조건은 달았지만,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전체 그 사업 부지에서 건축 면적을 적고 조경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뭐 기본 조건으로 하는 그 1차원적인 방침이었지, 조경 계획을 치밀하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지금 만약에 비싼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건축적으로 풀어서, 건축 언어로 풀어서 그렇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회 주축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로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계획을 다시 똑같은 안을 다시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페이지가 할애된 거를 지키지 않고 깨고 무시해버리고 건축 부분만 치밀하게 해서 제출했으면 우리가 1등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목차를 바보같이 왜 정해진 목차 안에다가 그거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출했는지가 난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게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온 안들이 선정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그거는 이의 제기를 한다 그래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파격적으로 제시할 거면은 원하는 뭐 1페이지에 뭐 넣고 2페이지에 뭐 넣고 이걸 다 무시해서 제출을 던져놓고 심사위원 앞에서 PT 할 때 다시 풀어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다르지만 하여간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면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한 게 사실 조금 뭐랄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질문 나왔던 것도 이제 그 동선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언뜻. 아니, 동선이 이것보다 어떻게 더 단순해?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익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서에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이 조금 부족하게 좀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감도나 뭐 배치도나 이제 그 지금 페이지마다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채우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이겠죠. 예산적인 부분은 한 페이지로만 할 게 아니고 그거를 2페이지로 해서 예산을 더 치밀하게 구성을 이제 우리가 검증했던 부분을 어필을 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건축 계획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5페이지에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페이지에 늘려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뭐 1페이지, 2페이지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목차에 넣고 빼버려도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균등하게 이제 그 다 채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중해서 보여주고 한 부분을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간과 지면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같은 아이 나와더라도 그냥 균등하게 똑같이 인정이 될 수밖에,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 어려운 안이 아니라는 거를 잘 보여줘야 그러니까 된다. 어려운 안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지면. 그러면
제한된 지면으로 일단 제출을 하니까 그걸 늘려서 집중적으로 보여줄 거는 집중적으로 늘려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거의 그냥 한 페이지에 몰아서 그냥 5페이지 썼으면 5페이지는 몰아서 그냥 거기다가 써도 될 거를 그게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한 페이지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드러내서 보여줄 게 부족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 너무 그렇고 그다음에 보도도 현장에서 내가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보도를 2개 냈잖아요. 그러면 보도를 따로따로 2개를 내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제 생각은 어차피 가독성이고 이미지 있게 보여주는 거니까 A0로 만들어서 반을 쪼개서 2개를 내도 그게 더 훨씬 이펙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기법에 있어서 우리 안이 좋은 안이면 그거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식도 더 과감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출됐던 다른 팀들이 안들도 다 좋아요. 근데 그 팀들도 그 한계 때문에 표현하는데 좀 되게 서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조할 부분을 더 강조하고 줄이고 막 줄이고 이런 표현이 필요했었다는 거지. 네. 저희가 그냥 조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핵심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어찌됐건 전체 계획 자체가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그 다수를 설득하지 못한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 설명서가 조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계획적인 부분이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 설계 설명서를 보고 나서 이해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계획을 뭐 조감도만 봤을 때도 이제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뭔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정한 그런 협의한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픈해서 딱 했으면은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처음에 1차 떨어졌을 때 그런 느낌을 딱 들었어요. 이제 협의한 기준에 안 맞는다. 뭔가 그게 저도 뭔가인지 좀 찾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 안은 그 문제가 있다 얘기한 것 같아. 그 점심 먹을 때 그러니까 보고서 쫙 한번 훑어보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밥을 심사위원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게 문제야. 이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1차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과연 그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 프로젝트에 맞는 기준 그들이 세웠다는 기준이 이 안심 농식품과에서 세운 기준하고 잘 화합을 내는 그런 기준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평소 갖고 있는 어떤 건축적 이고에 좀 더 치우친 기준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 퀘스천 마크가 있고 저는 뭐 지금 춘천시에서도 1등안을 저걸로 이제 뽑았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선안이 있다래도 당선안대로 반드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아까처럼 네. 생기는 거예요. 당선안을 뽑는 의미가 뭐냐? 어차피 뒤집어 엎을 거면.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 엎을 안과 굉장히 비슷한 안이 제출안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건 이제 심사위원들이 뽑은 것이지 춘천시가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계획안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1등안으로 해주지만 뭐 너무 우선 협상 터지는 거 권한이 아니야? 있겠지만 2등안을 불러다가 진행해봐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안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안을 부르기에는 아직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안을 부르면은 이게 대박 터질 텐데. 성공 100%.
근데 교회가는 이제 좀 당선되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 계획안 자체는 아직 세상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을 어디다 또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나 이런 공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당선을 못 시킨 게 저는 되게 너무 속이 쓰리고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아닌데. 당선은 안 되더라도 그냥 요거 가지고서 실시 설계까지 다 해서 어디다가 결과물을 좀 내보시죠. 저희가 그- 조금 단점 지적받았던 게 그 지하였죠, 지하. 그 네. 저기 시험장관 한 분한테 지적받았던 게.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네. 저는 그 코멘트 중에 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걸 약간 생태주의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지하도 뭐 에너지 효율 때문에 뭐 무섭겠고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뭔가 그러니까 저는 예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어떤 그 요즘 최근에 유행 그 잘 되고 있는 그 먹거리 뭐 복합문화 공간 뭐 그런 거 중에 뭔가 강변으로 빡 뚫려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이 먹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조리하는 거나. 물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파빌리언, 2층 파빌리언을 제안을 해가지고 음식을 들고 와서 거기서 먹을 수 있게 제안을 했고요. 근데 저도 심사를 하면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 계획안들이 나온 것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그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뭐 하여간 그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하여간 이 프로젝트에서 좀 그리는 그냥 그림이라고 할까 스케치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찌됐건 조금은 건물이 분절된 형태고 그 사이사이 공간이 뭔가 이렇게 좀 또 다른 공간으로 또 이용되면서 뭐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활용되는 뭐 이런 거는 조금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서도 또 좀 점수를 좀 아마 좀 이렇게 낮게 받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한 공간인데 그 질문도 살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중에 질문을 한 분이 하시긴 했지만 그게 이제 의견들이 한번 교환이 됐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분절됐을 때는 그게 가진 장점이 이제 외부 공간과 이제 접촉면도 많아지고 내부 프로그램이 또 외부로 확장되면서 또 약간 성격도 바뀌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약간 그런 유연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유연함에 대한. 그게 그 안마다 이 유연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저희는 그러니까 딱 열려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설명을 저희가 이제 지하 썬큰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한 채 안에서 다 푼 거는 우리만 이렇게 계획을 한 매수 거죠. 하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그 시나 심사위원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그 로드가 좀 만들어지고 거기서 좀 북적북적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채가 분리되어 있는 게 그거는 또 시에서 요청한 걸 수도 있어요. 시에서 네, 그 정도 약간 처음에 그런 큰 방향이랄까 그런 거는 또 시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리고 겨울은 어차피 사용 빈도가 적을 테니 날씨가 좋은 그 시즌에만 이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서로 체분리돼서 외부로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인데 우리는 사계절 다 편히 써야 된다는 쪽이. 저희도 나름 그 메인 건물 외적으로 파빌리온이랑 이 큰 대지 안에 되게 게스트들을 분절 작은 방 합판들이지만 분절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읽히지 않았나. 너무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하고도 근데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걸 저희가 제시를 해줬죠. 이렇게 저희는 데크가 있잖아요. 이거 전에 이미지 볼까요? 그러니까 외부 공간이 꼭 이렇게 길 형태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전 이미지. 목차 있는. 이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건물이 뒤에서 어디야? 건물이 뒤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요 데크가 있고 이게 홍초라고 그러셨나요? 홍초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얘가 아름답겠어요. 이게 채가 꼭 분리돼서 뭐 생겨나는 외부 공간만 예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약간은 복잡해 보이는 형태가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외부 공간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표현적인 부분에서 약간 뭔가 생각해볼 만한 점은 저희도 처음에 난 디벨롭을 하면서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외부 공간이랑 그 야외에 저 둔덕으로 쌓인 공간들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건물은 최대한 죽였으면 좋겠다고 저희끼리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디벨롭을 했는데 근데 다른 안들이랑 놓고 보니까 저희가 조형적으로 엄청 센 안처럼 보이게 된 거가 표현적으로 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외부 공간에 사람들이나 뭐 이벤트가 되게 많아 보이게 한다거나 풀을 더 많이 심는다거나 건물을 되게 톤다운 시키는 표현을 썼으면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사람들한테 여기를 조금 더 잡아가지고 네. 자전거가 내려가는 거를 네. 보여주고 여기 홍초가 있는 뭐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전거 길이랑 예,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파킹돼 있는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예, 표현, 그러니까 안 소장님도 좀 이 안이 품고 있는 그 포부를 제대로 전달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 전 소장님 얘기한 느낌을 사실은 딱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안 소장님께서는 보고서 세팅이라든지 뭐 에이제로 만드는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이미지를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미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포부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건축가면 다 알아줄 거야, 알아서. 상상을 해줄 거야. 그거는 아니다. 네. 이해해 줄 거야. 이게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극으로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을 꿈꾸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 좀 비범한 걸 제시를 하려면 이제 이 표현 자체를 극으로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린 도면 그리고 잘 표현된 도면 이거보다도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를 정말 연필로 그냥 긋고 그냥 콜라주해서 꼭 이렇게 이쁘게 안 그래 콜라주해서 뭐 심하게는 뭐 키치스럽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모를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안이 당선되는 거를 목표로 하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붙으면 또 너무 잘 붙어도 문제잖아요. 10개를 했는데 10개 다 붙었다. 그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떨어지는 방식으로 안을 던져서 반응을 보는 것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안을 던지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에너지를 쓰면서 거기서 이제 또 표현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전달이 안 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전달도 안 돼서 그거를 덜 숙성된 거를 이제 안을 내놓다 보니까 좋은 계획 아니어도 저쪽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안 갖고 있으면 관심도 없고 그랬을 때는 되게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런 판단이 들면 떨어지는 안이더라도 떨어지는 안으로 던져서도 만족스러운 계획안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건 많이 해봤습니다. 이 시도가 굉장히 안타깝네요. 제가 하고 다시 싶은 대로. 보니까. 조경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감도로 보는 방식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는 새밖에 없고 사람은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병풍처럼 8복 병풍식으로 부분으로 보여서 나머지를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쫓아가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조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줘 버리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고 생략시켜 버려도 좀 희미하게 처리한다든가, 지금 뭐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긴 스트라이프로 랜드스케이프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게, 한 번에 보면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쓴다든가. 그래서 그 잘된 계획안들을 보면, 잘된 계획안들, 잘된 보고서나 잘된 책을 보면 내용이 안 보이고 그냥 구성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성을 잘 잡으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성을 할 정도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센티미 붙어서 할까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어설퍼도 그걸 내가 내 지식으로 끌어안아가지고 소화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심사위원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개가 됐으면 춘천시에서 선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사위원이 선정한다고 심사위원 눈높이에 이제 맞춰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이 아니고 다른 심사위원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처님도 대중봐가면서 설법하셨대요. 지식인한테는 어려운 말 쓰고 그냥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냥 쉬운 말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을 줄 때도 저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을 일주일 확실하게, 이번에도 그 계획은 세워놨었는데 한 10일 전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하자. 근데 이게 이미지를 잡을 때가 갑자기 계속 뭔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구도를 잡고 이미지를 잡으면서 그 처음에 그 외부 공간과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막 너무 마지막에 피곤하니까 사라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형적인 결과물을 이렇게 흠뻑 젖어서 이거를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열망이 생겼던 것 같은,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프레젠테이션에 열흘 이상 써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미 다른 사람들 불러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처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읽느냐. 이 보고서를 이제 가드라프트를 제출 한 3일 정도에 만들어 놓고 안을 전혀 모르는 건축가를 불러서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음에 공모전을 한다면 제출 한 3-4일 전에 끝내놓고 검증받고 잘 안 읽혀지는 부분 보완을 하고, 아니면 싹 갈아엎든가 구성을. 구성의 문제보다는 계획이 일치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는데 예? 계획이 일치합니다. 계획. 내 계획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계획은 계속 뭔가 잘 안 읽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 공모전을 한다면 그 다른 팀이랑 비슷하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뭔가 이 심사위원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거, 생소한 거 이런 거를 계속 제안을 할 건데 그러면은 똑같은 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을 것이냐?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썩 괜찮은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그 눈높이에 할 수 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도 심사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를 네, 썩 괜찮다고 하는 게- 예상치 못할 경우가 많아요. 썩 괜찮다고 한 게 그 유명한 거 말고 그냥 그 심사위원에 대해서 이제 명단이 나오면 어느 정도 성향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정리하는 말 한 번씩 하고 정리할까요 이제?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전조자님 제가 먼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좀 그 타임 테이블이라면 아무튼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에 대한 뭔가 계획을 좀 더 잘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그게 뭔가 작업의 결과물을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쉽지만 어쨌든 과정에서는 저는 되게 많이 배웠고 재밌었던 프로젝트였다. 1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합적인 조건에서 좀 한 거긴 한데 딴 것보다도 하여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끝까지 조금 객관적인 시선을 좀 계속 유지하는 게 하여간 저희가 현상을 또 당선을 시키고 또 하여간 그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해봤지만 계속 낙방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떨어질 만하니까 떨어졌다라는 실현 가능할 가능성에서 좀 그 점수가 좀 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무원을 이제 준비할 때는 저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도 2010년 7월 달에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2020년 7월에 어떤 이슈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판단하는데 그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는 그 따로 띄워놓지 말고 그냥 이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그러니까 건축 외적인 요인들도 많이 파악을 해서 이제 그 공모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선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표현했을 때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이제 이게 준비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많이 쏟다 보니까 주변을 이제 둘러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아이폰을 주변하고 좀 주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과감한 계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해외 콤페를 준비를 해보든가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실패한 안도 이미 아주 성공적인 안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서 또 길잡이로 참고를 해서 또 설계를 할 거고 이미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편해진 건 있는 것 같고, 전 이 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넓은 대지와 이 작은 건물로 나온 이런 그리고 이 전체를 다 만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그 공모전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이 공모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만큼이나 이 결과에 대한 굉장히 큰 쓰라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쭉 같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있는데 남들은 봐주지 않는? 근데 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못 보시오 하는 이거는 조금 어린 것 같고, 정말 다음에 할 때는 칼을 다시 칼을 갈고 머리끄댕이 잡고 파! 이 정도로 좀 표현이나 구성을 잘 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 객관적인 거라는 이제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그런 걸 계속 만나보고 싶은 것 같아요. 건축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축물이 나온다.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거기 통영이랑 창원이랑 갔다 왔는데,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어나는 건축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건축주가 건축가를 믿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이, 저는 사실 이거 예산도 계속 나왔는데 제가 10억 예산에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봤기 때문에 이게 막 불가능한 예산이라고도 사실은 생각 안 해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는 구현 못할지 몰라도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해.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예산이 모자라. 그래서 이런 걸 뽑아야 돼. 뭐하러 공모전을 해. 그러니까 저는 마음 한켠으로는 이게 그 예산에서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지 않다라는 또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비용이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아쉽지만 이렇게 또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같이 또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좋은 공모가 많이 나올 겁니다. 좀